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일까요? 선명한 메시지 전달, 예술적인 화면 구성? 제 생각에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이야기가 지루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뻔하게 보이는 영화들을 돈 주고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잔잔한 영화라도 관객들이 흥미를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요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같은 이야기라도 관객의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100여 년간 시네마 역사를 걸치면서 발전되어 온 연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관객들에게 일부러 정보의 일부분만 제공하고 그 부분 정보도 특정한 순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Suddenly this bright light hit me and woke me up. That light was you. 여기 아주 로맨틱한 언어로 크리스라는 여성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를 어떤 심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의 표정에 집중하게 되고 크리스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내 관객은 이 남자가 읊조리는 말이 자동으로 편지 형태로 작성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연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하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뒤에 다른 이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주어지면서 관객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어지는 카메라 움직임으로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편지 대필 사무실이라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보 공개 순서와 부분적인 정보 전달을 주기 위한 촬영은 관객의 궁금증을 자극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배치인 것입니다. 만약 이 시퀀스가 이와 같이 오피스 전경으로 시작해 남자가 편지를 읊조리는 장면으로 끝났다면 관객들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스토리가 쉽게 예측되는 영화들은 어떠한 정보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연출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생충은 이러한 질문과 대답으로 가득 찬 영화죠.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왜 이 한밤중에 집에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이 아줌마는 왜 이런 포즈로 서랍장을 밀고 있는 것일까? 등 끊임없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소소한 비밀의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대답을 관객들에게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질문들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절묘하게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는 순서를 아주 철저하게 계산했을 때야 비로소 연출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의 하나인 전개될 이야기를 예측하기 힘들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 정보를 특정한 순서로 보여주는 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건을 건조하게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9시 뉴스 영상과 봉준호 감독 영화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만 읽어보면 정말 심플해 보이는 상황을 관객들에게 선택적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절묘한 순서로 그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극도의 긴장감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을 샘플로 같이 살펴보면서 VR 영상은 왜 관객들의 궁금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힘든가, 그 결과로 루즈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적인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허허벌판,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역을 지나치는 이들이 유일하게 추위를 피해 머물 수 있는 곳은 이 자그마한 오두막 하나입니다. 정말 가지각색의 군상들이 모여서 서로를 마지못해 하면서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그마치 1만 불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데이지 도머그는 특히 이곳에 있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현상금 사냥꾼 존에 붙잡혀 이송 중인 상황인데 존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녀를 내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기타 치는 것 말곤 말이죠. 이때 그녀와 관객만 목격하는 결정적인 정보가 주어집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커피포트에 독을 넣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직 도머그만 범인을 알고 있죠. 이제부터 관객은 커다란 궁금증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다 같이 마시는 커피포트에 독을 넣은 것일까? 어떤 인물들이 독이 든 커피를 마실까? 데이지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까? 범인은 데이지가 봤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등 궁금증과 함께 서서히 시퀀스의 긴장감도 고조돼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기서 선택적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닌 와이드샷으로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관객들에게 노출되었다면 일단 범인에 대한 궁금증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도머그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보 또한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Where's Dahmer go? 이후 상황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그 자체입니다. 누가 커피를 마시나 몰래 훔쳐보는 도머그가 마침내 본인을 이송하던 현상금 사냥꾼 존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기쁜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야기가 밍숭밍숭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놔둘 타란티노가 아니죠. 도끼운이 퍼지기 전 존이 도머그 손목에 있는 수갑을 자신의 손목에 다시 연결하면서 점점 상황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시킵니다. 그 밖에도 커피를 거의 마실 듯 말 듯한 이 남자의 모습도 중간중간 보여져 서스펜스의 강도를 높여가다 이후 피가 난무하는 난장판이 펼쳐지고 존이 토해낸 피를 가득 뒤집어 쓴 채 웃고 있는 도머그의 얼굴은 도저히 관객들이 그녀 편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의 편도 아닌 객관적인 위치로 돌아온 관객은 다시 원래 질문을 상기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커피에 독을 탄 거지? 감독은 커피포트에 독을 타는 손, 그걸 아무도 못 봤다는 정보, 그리고 도머그만 유일하게 목격했다는 정보, 현상금 사냥꾼 존이 결국 커피를 마신다는 정보, 커피를 거의 마실 뻔했지만 먹지 않는 이에 대한 정보 등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도하는 순서로 보여줘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궁금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를 필요한 위치에 원하는 시점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 포커스 조절 등 렌즈의 옵티컬한 특징이나 카메라 움직임도 선택적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궁금증 혹은 긴장감을 자아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VR 영화에서는 이러한 연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저가 카메라 자체가 되어 모든 상황을 둘러볼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VR의 장점이 사실상 영화 연출 측면에서는 거의 재앙인 것입니다. 물론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영화라는 미디엄이라기보다는 테마파크 간의 영상처럼 경험이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야기를 전달하기 좋은 포맷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게임이야 전통적으로 원래 유저가 카메라를 끌고 다니면서 진행하는 미디엄이라 VR로 만들어진 게임은 원래 게임 플레이에 조금 더 몰입감을 플러스했다는 그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VR 영화는 솔직히 말해 전통 시네마보다 더 나은 점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아니 기존 시네마보다 월등히 더 나은 연출 장점을 찾지 않는 이상 VR 영화는 결국 영화라기보다는 체험 영상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네마에서 화면 밖과 화면 안을 구분해주는 프레임, 정보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촬영, 그리고 그 선택적 정보를 어떠한 순서로 보여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집이 왜 아직까지는 가장 강력한 영상 스토리텔링 툴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내 의견은 좀 다르다, VR 영화는 전통적인 영화에 비해서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그 밖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